자, 오늘 리플에 대한 또 좋은 소식들이 또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리플이 좀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22일날 기사들을 보시면 리플을 이제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시켰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5천만 개이지만 뭐 2억 개, 3억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매입하는, 어떻게 보면 지갑으로 이체를 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입을 하든 이 DCX라고 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든 간에 이 매입한 것을 지갑으로 이체를 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집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리얼라이즈드 캡 코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표인데, 이 지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건 리플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총량을 기간별로 그룹화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파동 형태라고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간별로 그룹화한다 했잖아요. 쉽게 말을 해서 이제 6개월부터 1년 사이를 매집한 세력들이나 기관들, 고래들이 있을 것이고, 1년 이상 뭐 3년 이상 이렇게 매집해온 고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래들을 기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1년에서 이제 10년 전까지의 매집해왔던 이 고래들의 흐름들인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한다는 것은 바닥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매집해 간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물량을 던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플이 2014년도부터 해서 지난 12년간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보시면 이 고래들과 기관들에 대한 매집,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매집을 했으면 매도할 땐 또 어디 구간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엄청난 물량을 매집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해서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0.005달러에서 0.005달러에서 2달러 이상으로 급등을 한 차례 보여줬었죠.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급등을 할 때 물량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한 차례 매집을 하고, 이 구간에서, 그리고 또 많은 물량들을 또 매집을 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었죠. 그리고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급등을 했을 때 물량을 또 던져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급등 전까지 물량 모아가고, 급등하니까 물량 던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현재는 보시면 어떤가요? 현재는 딱 요 시기들, 자, 요 시기가 현재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물량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매집해가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이제 세력들이 매수하는 위치들, 매도하는 위치들, 물량 어느 구간에서 많이 모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정이 강력하게 나오는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씩 쌓아가죠. 그렇죠? 물량을,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안에서 물량을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이때 1차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1차적으로 들어간 매집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매매를 할 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가고 나서 2차적으로 물량을 강하게 또 많이 모아가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때 어떻게 보면 첫 매수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 어쨌든 고점에서 들고 계시던, 아예 바닥에서 들고 계시던 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보시면 되십니다. 자, 물량을 이만큼 쌓아가죠. 이만큼 쌓아갑니다. 적어도 이 리플이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큰 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만큼의 물량을 쌓아갈 때야말로 그 다음부터 강한 시세가 그 이후로 빠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현재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시면서, 어쨌든 우리는 다음 상승장, 다음 상승장, 다음 상승장을 노려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리플 세력들이, 리플 고래들이 이 정도 모아갔구나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물량을 모아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란 것이에요.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고래들이 또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세력들, 지갑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어쨌든 리플이 물량을 세력들이 이제 모아가는 시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엄청난 물량을 모아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리플이 이제 이전 상승장처럼 크게 급등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리플보다 탄력 있게 움직이는 코인들이 요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추천드렸었던 뭐 스카이 프로토콜이라든지 뉴턴 프로토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이 프로토콜은 113원에서 나가면서 135원까지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추천드린 날부터 해서 한 3, 4일 만에 20% 수익 가져왔었고요. 뉴턴 프로토콜은 104원 자리에서 노렸잖아요. 104원부터 얼마 전에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보시면 45%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벌써 이 두 가지 종목들로만 65%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저희가 나갔던 게 뭐예요? 바로 퍼치 펭귄. 어느 자리에서 지지 라인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올라갔나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얼마까지 간다 했어요? 14에서 15원까지 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한 45에서 50%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리플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알트로 자금들이 또 많이 쏠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알트 코인들로 수익을 보시는 게 좀 더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영상에서 추천드린 것들 어쨌든 영상에서는 매도 자리는 잡아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방에는 매도 사인을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저녁 정도에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릴 건데 또 이제 40% 5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렇게 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다 추천을 드렸던 자리들이고요. 이게 다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단타는 계속 나갈 거니까 꼭 체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구독자 방이잖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따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가 공룡들, 자, 리플로, 블랙록, 그리고 마스터카드, 리플레저, 주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제 코인 같은 경우보다는 코인보다는 주식 쪽으로 돈이 되게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코인만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제가 10년 이상을 또 주식 해온 거를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주식 단타를 요청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덕산 하이메탈을 나갔어요. 16,100원짜리 16,100원짜리에서 나갔었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17,840원까지 13%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나가냐면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언제? 올라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자, 보시면 16,100원 있죠. 16,100원이 어디예요? 요 자리잖아요. 그쵸? 야, 이때 급등했나요? 아니죠. 저희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을 미리서 이슈와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전에 드리기 때문에 하루 당일에 최소한의 10% 이상 수익을 보려고 이렇게 단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4,700원에서 나갔었죠. 자, 그리고 당일날 11% 올랐고요.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30% 상한가 찍으면서 저희 3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모든 걸 이제 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 오늘 시장 떨어졌는데도 수익 봤죠? 이슈 있는 것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 30%,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13%, 그리고 MBR 모션, 그죠? 이것도
8%. 그쵸? 여러분들이 1000만 원만 들어가셨어도 80만 원 버시는 거고요. 그리고 30%, 300만 원 버시는 거고, 그리고 13%, 130만 원 버시는 겁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요. 50%가 훌쩍 넘어가죠. 저번 주에도 정말 많은 수익을 봤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아주 IB 투자로 20%, 그죠? K사인으로 40%, 16,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도 40%, 100%가 넘게 수익을 봤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일날 올라가는 것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많이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코인도 하면서 동시에 주식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자, 이 내용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스터카드에서 리플 레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미 테스트를 과거에 진행을 한 바 있는데, 이 마스터카드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면, 이 리플의 공급량, 이 유통량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마스터카드의 1년 결제액으로 보시게 되시면, 결제량으로 보시면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면요, 1경 5천억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자금입니다. 근데 이에 따르는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받으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되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리플 레저라 같은 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송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그거를 사용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카드 수수료라는 게 부과되듯이 마찬가지로 리플 레저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라는 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뭘로 내는 거냐면 바로 XRP,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리플이라는 코인으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에서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했을 때, 이 리플 레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이라는 코인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리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수료를 내게 되었을 때 수수료의 일정 부분들이 정말 적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소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소각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현재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공급량이 줄어들진 않지만서도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제한된 종목이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리플이라는 코인으로 결제할 날이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형 업체들과의 계약과 리플 레저를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쓰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리플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이 마스터카드라는 이 이슈 자체가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소식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이나마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